오늘 여러분과 함께 올림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올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오늘은요, 지난 시간의 학습 내용 한 번만 더 복습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었어요. 자,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이상이나 이하라는 말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수직선에 표현할 때도 기준 숫자를 포함한다는 의미로 기준 숫자를 색칠해서 꽉 동그라미 안을 채운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초과와 미만의 경우에는요, 기준 숫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직선에 여백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 기준 숫자가 이것이다 라는 것은 표시하지만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비워둔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 이하와 초과, 미만을 구별할 때에는 기준 숫자를 포함하느냐, 포함하지 않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또 이상과 초과는 기준 숫자보다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물론 이상은 같은 것도 포함하고요. 이하 같은 경우나 미만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하는 같은 것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서 학습 활동을 하면 꼭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했고요. 오늘은 올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올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주는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올림, 무언가 올린다 라는 의미니까 크게 만든다 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연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학생 건강 체력 평가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04명이라고 합니다. 공책을 묶음으로 산 후 학생들에게 모두 한 권씩 나누어 주라고 한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모두라고 하는 의미는 빠짐없이예요. 네, 빠지는 사람 없이 다 주는 경우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공책을 최소 몇 권 사야 하는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2,000권, 3,000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모두 한 권씩 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게 남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게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산다면 최소 몇 권이 필요할까요? 일단 204권이 필요하니까 10권씩 묶음으로 사려면 몇 개가 필요할까? 처음엔 우리 나눠볼게요. 10권씩 산다고 했잖아요. 20 안에 2번 들어가겠네요. 12.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4예요. 그럼 4명은 못 받는 거예요? 자, 이러면 안 되니까 4권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묶음을 더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21묶음을 사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줄 수 있겠죠. 대신에 아마 6권 정도는 남겠죠. 이런 것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알아보니까 공책을 100권 단위로 사면 굉장히 저렴하대요. 이랬을 때. 자, 100권, 200권까지 사면 4명은 또 못 받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몇 묶음을 사야 할까요? 이럴 때는 또 3묶음을 사니까 최소 300권이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300권 선생님 저 400권, 500권 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하게 돈을 쓸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것이 바로 올림입니다. 올림은 어느 자리에서 올림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10이 될 수도 있고 30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약속하기 활동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204를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자리 아랫수인 4를 10으로 보고 210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권 이렇게 팔지 않으니까 가까운 숫자인 10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또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에 아랫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는 올림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고 다 주려다 보니까 더 넉넉하게 준비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면요, 4 자리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0 자리를 키워주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선생님이 대체 키워준다, 높여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개념인지 머릿속에 잘 안 나타날 거예요. 17쪽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나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2,800원인 물건을 지폐로 사려고 합니다. 최소 얼마가 필요한지 알아보자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1,000원짜리 지폐로 물건을 살 거예요. 그러면 자, 22,000원만 내면 곤란하겠죠? 이럴 때는 23,000원을 지불해야 해요. 설령 거스름돈을 받더라도 1,000원짜리 지폐로 내려면 그래야겠죠? 자, 올림에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어요. 1,000의 자리까지. 그러면 100의 자리부터 우리가 바꾼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넉넉하게 가게에서 22,800원짜리 물건인데 22,000원만 내고 이거 주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바꿔줘야겠죠? 올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23,000원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번에 10,000원짜리 지폐로 사려고 해요. 자, 20,000원만 딱 내고 이거 2,800원 깎아주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자, 이래서 최소 30,000원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연히 거스름돈 받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요. 10,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러면 1,000의 자리에서 우리가 숫자를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줘야 되는 개념이니까 무조건 2,800원보다 더 크게 올려주려다 보니까 우리는 30,000원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 저게 무슨 말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자, 72라는 숫자예요. 72라는 숫자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라고 하면 올려줄 때는요 2가 아무리 작아도요 올려서 10만큼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넉넉하게. 무조건 지금 올림의 개념은 넉넉하고 여유있게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왜 이런 표시를 하는지 나중에 올림, 반올림, 버림까지 세 개를 다 배우고 나면 익숙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3번 문제와 또 수학이 캠책도 풀다 보면 아, 올림이 이런 거구나 하는 감이 조금 더 잡힐 것 같아요. 자,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올림의 대상이 항상 자연수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소수도 올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이 부분이 중요해요. 결과물을 한번 볼게요.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니까 첫째 자리까지만 남았어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하니까 둘째 자리까지만 남았어요.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하고 문제를 같이 볼게요. 자, 1.236이에요.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둘째 자리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근데 0.036을 크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0.036을 0.1로 넉넉하게 만들어준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이고요. 8.705예요.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 했어요. 셋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둘째 자리가 0이었어요. 근데 셋째 자리에서 0.005만큼을 둘째 자리로 올려주려다 보니까 0.01이 돼서 8.71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직 헷갈려요.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5.51을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그러면 둘째 자리에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어떻게? 5.6으로 올려줄 거예요. 왜냐? 0.02는 0.1로 한 번 더 올려주는 거예요. 레벨업 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3.938을 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고요. 자, 둘째 자리까지니까 셋째 자리에서 우리가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3.9까지는 동일한데 원래 있던 3.93자리가 올려준 숫자를 더해서 3.94가 되는 거죠. 아직은 더 연습이 필요해 보이죠? 4번 문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대요. 그럼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는 말은 10의 자리 숫자를 올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선생님은 답을 표시하기 전에
5가지 숫자를 다 한번 올려볼게요. 자, 우리 10의 자리 숫자를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를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0만큼이었어요. 하지만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800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올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올려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 6,700에서 10의 자리에서 뭔가를 올려주려고 봤는데 올릴 게 없는 거예요. 0은 그 자체로 이미 지금 보면 10의 자리나 1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올리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올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없어서 그냥 6,700으로 놔둬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6,800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말할 때 여러분들 이거 6,800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숫자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건 달라요. 똑같은 0이에요. 6,701. 10의 자리가 0이구나. 그렇지만 이때는요. 0, 1 뭔가 있어서 올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요. 6,800이 될 수 있습니다. 차이점 알겠어요? 아까 앞에 있는 첫 번째 건요. 0, 0. 10의 자리도 0, 1의 자리도 0이라서 올림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그러면요 6,700 이렇게 있었을 때 자 100의 자리까지가 아니라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올릴 수 있어요? 네, 이때는 올릴 수 있어요. 뒤에가 아무리 00 있어도 이 7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7, 1000으로 올릴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네. 자, 세 번째 6,733이에요. 이번에도 33 올릴 수 있는 숫자들이에요. 뒤에 부분들이. 그래서 올려주면요 6,800 나타낼 수 있죠. 자, 이번엔 마찬가지예요. 아까 6,701처럼 6,808. 자, 여기 8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도 올릴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숫자는 6,900이 되겠죠. 더 넉넉하게 사는 거니까요. 다시 말하면요. 아까 노트 살 때 생각해 보세요. 6,100권 딱 사면 돼요. 6,700권 딱 사면 돼요. 근데 넉넉하게 산다고 6,800권 사면 낭비겠죠? 근데 6,001일 때 6,800권을 사지 않으면 한 명은 못 받아요. 한 명이니까 포기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6,840이에요. 역시 42만큼 올려줍니다. 6,900.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6,701을 올린 6,800과 6,733을 올린 6,800이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건요. 이 함정이에요. 6,700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00 이렇게 있을 때는 올려서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중요한 건요. 지금 문제를 볼 때 무슨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어때요? 그동안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쉬웠으니까 앞으로 계속 쉽겠지?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개념은 올림 개념은 아직 여러분 머릿속에 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버림, 반올림까지 다 배우고 나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어림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학습해 주기 바랍니다. 자, 바로 수학익힘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